대통령의 이제 국정 지지율이 43.3%로 나왔어요. 그래서 뭐 저희도 기사를 썼는데 40%대도 지금 이제 위기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전망도 같이 나오고 있는데 이게 취임 이후에 최저치기도 하고 또 4주 연속 하락세인데 최근에 김어준 씨도 여기서 더 빠지면 위험하다 뭐 이런 발언도 했다고 하네요. 좀 이 지지율은 가장 큰 원인은 뭐라고 보시고 평론가님 좀 주목하고 계신 부분이 어떤 건지도 궁금합니다. 아니 뭐 네. 오르면 이상한 거죠. 그렇죠. 오르면 이상한 거고 뭐 많이 언론에서 분석을 하고 있지만은 네. 전체적으로 다 빠지고 있지만은 2030에서 많이 빠졌고 전통적으로 민주당이 좀 더 우호적이었던 2030 여성들도 많이 빠졌다 이런 거는 데이터로 나오는데 네. ARS 조사의 특성이기도 한데 저는 제가 눈에 띄었던 게 정당 지지율이 더 높아요. 민주당 정당 지지율이. 예. 그 얘기인 즉슨 민주당을 지지한다고 얘기하지만은 이재명 정부를 지지하지 않는다는 사람이 어쨌든 있는 거잖아요. 이거는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다. 이거는 지금 격화되는 전당대회 내분 현상을 이 말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러면은 코어가 정말 흔들리고 있나?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코어가 흔들린다는 얘기를 별로 신뢰하지는 않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빠져도 그 전에 지표를 봐도 전체적으로 보면은 호남이 많이 막 빠진다든지 아니면은 뭐 40대나 50대가 막 엄청 빠진다든지 그러진 않았거든요. 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은 다른 데가 더 많이 빠졌지만 여기에서도 조금씩 빠지고 있구나. 예. 그래서 전당대회 이후에 어떻게 될지가 좀 관건이다. 그 생각을 많이 했어요. 네. 예. 혹시 그러면 지금 대통령의 지지율이 어떻게 보면 좀 사실상 명픽이라고 불리는 이 김민석 후보 지지율에도 영향이 있을까요? 그거는 좀 별개의 문제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당대회가 특히 네. 이재명 정부의 우호적이거나 당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약간 위기감을 좀 더 결집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김민석 쪽으로. 물론 이게 확 차이가 날 것 같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호남 같은 경우에는 약간 더 김민석 쪽으로 결집할 가능성이 저는 있다고 봐요. 이 지지율에 빠진 것이. 예. 네. 김종현 최고는 지금 대통령 일단 국정 지지율부터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여쭙겠습니다. 근데 옛날에도 국민의힘 때도 그랬었거든요. 대부분 윤석열 전 대통령 지지도는 20%대까지 막 떨어져서 헤맸었잖아요. 그때 이제 당 지지도가 한 30몇 프로 정도 돼서 민주당과 이제 거의 비슷비슷했던 그때. 근데 지금은 이제 국민의힘 지지도 20%대고 민주당이 40%대인 거잖아요. 네. 대통령 지지도는 떨어지고 있는데 아까 지금 김준일 평론가 얘기했듯이 뭐 올라가면 이상하지. 뭘 잘했다고 올라가겠어요. 사실 보면 이게 시장 같은데 한번 나가 보면은 와 이게 물가 진짜 올랐구나. 음식점 가서 보면 뭐야 이거 장난 아니거든요. 네. 물가는 정말 그 천정 높은지 모르고 올라가고 있고 주식은 뭐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인 거의 투기장 비슷하게 돼버렸잖아요. 예. 그리고 뭐 외국 애들만 다 여기서 돈 챙겨서 떠났다 뭐 이런 얘기까지 들리고 있고 국민연금 갖고 도대체 무슨 일 한 거야? 근데 아직 모르잖아요 우리 지금. 예. 국민연금을 진짜로 환율 그 주가 방어하려고 떨어질 때마다 국민연금으로 들어갔던 거야? 뭐 이런 의혹도 있고. 네. 나중에 지금 문제가 될 거예요, 분명히. 부동산 대책 마련한답시고 뭐 계속 회의를 하고 있지만 그리고 그 이전에 대통령은 뭐 세제 갖고서 부동산 잡지 않을래라고 공개적으로 얘기를 하고 그런 것들을 다 뒤집고 있는데 예. 거기서 어떻게 지지도가 올라갈 수 있겠어요? 거기다가 내분이 얼마나 심합니까?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나와서 기자회견하면서 모라토리움 선언하는 거 보면 좀 기가 막히더라고요. 예. 아니 지금 다 자기네 정권 아니었습니까? 김동연, 이재명. 경기도지사 지금 3번 연속 자기네 가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은 먼저 국민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당이 이렇게 경기도를 거의 거지를 만들어놨습니다. 파산 상태로 만들어놨습니다. 하고 사과부터 하셔야죠. 예. 나와갖고 그냥 추미애 그 도지사님은 그냥 그 전임의 자기 당 출신 도지사들을
그 사람들 막 혼내면서 그 사람들이 잘못했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 파산 선언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 버리면 네. 그러면 저도 경기도 주민이거든요. 예. 진짜 기가 막혀요. 뭐 지들이 그렇게 해놓고서 무슨 누굴 혼내듯이 저렇게 얘기를 하고 앉아 있는 거야. 웃긴데 거기 보면 이제 이재명 대통령 찍은 사람들이 옛날에 뭐라 그랬냐면 예. 야 그래도 이재명이가 일은 잘해. 인격은 어떤지 모르겠어. 그래도 일은 잘해 그랬거든. 무슨 일을 잘했나요? 그래 보면 지금 일 잘했나요? 그래서 지금 자기 쪽에서 지금 공개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예. 이런 걸 다 보면 지도 올라가는 게 이상하죠. 지도 더 떨어질 거예요 아마. 네. 지금 주식 시장이 도박장이다 이런 비판은 계속 나오고 있고 네. 여기에 대해서 정청래 대표도 지금 김민석 후보를 향해서 총리 때 책임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전당대 이슈로도 지금 나가고 있는데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굉장히 세고 또 김용범 실장에 대한 비판도 센데 일단 이걸 정말 누구 아이디어로 시작한 건지까지는 수사를 더 해보고 조사가 필요하겠지만 이 정책을 실행하고 도입한 그 과정에 대해서는 평론가님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아니 이게 예. 수사를 할 대상인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예. 생각을 하는데 야당에서는 국정조사나 예. 특검 얘기를 하고 있고 이게 일단 알려진 바로는 올 초에 1월 초에 그 자산 운용사 대표들하고 예. 이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 자산 운용사 대표들이 건의를 한 거예요. 이런 상품이 좀 필요하지 않냐 우리도. 예. 그래서 외국에서도 홍콩에서도 삼전이나 한익 그 단일 상품 레버리지가 있는데 우리도 좀 필요하지 않느냐 주식 활성화를 위해서. 그래서 그 사람들한테 시켰는지는 제가 모르겠고 예. 어쨌든 그쪽에서 먼저 얘기한 게 맞아요. 자산 운용사 쪽에서 먼저 얘기해서 한 거고. 근데 이제 일사천리로 돼서 이게 도입까지 5월 27일날 아마 상품이 나온 걸로 기억하는데 맞아요. 예. 그러니까 5개월 만에 이제 일사천리로 좀 진행이 된 측면이 있죠. 그래서 이게 이제 시행령을 바꿔서 아마 이게 됐을 거예요. 제가 알기로. 그래서 총리가 책임이 있다라는 게 완전히 틀린 건 아니다. 예. 근데 주도한 거는 어쨌든 이제 김용범 정책실장이 좀 주도를 했고 네. 그거에 대해서 워낙 청와대에서 이제 강하게 드라이브를 거니까 사실상 총리도 약간 들러리였다 이런 얘기들이 있고 예. 당정청 협의를 해서 당에서 그러면 왜 제동을 안 걸었냐 이런 반론도 있는데 예. 정청래도 책임 있는 거 아니냐 그렇죠. 그런 얘기도 있는데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에서 정부에서 저렇게 세게 하겠다는데 정청래 대표가 거기에서 제동을 걸 수가 있었겠나 그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은 저는 명확하다고 보고 네. 왜냐하면은 예를 들면은 엔비디 어느 나라나 특히 이제 유럽에 아니 미국에 이런 데도 보면은 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아니니까 ETF는 여러 개 담은 단일 종목 레버리지 상품이 있는데 네. 엔비디아도 있어요. 근데 엔비디아는 미국 증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한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금씩 변동하는데 근데 우리나라는 예.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지금 한 65%? 그렇죠. 좀 떨어져서 했다고 해도 한 60% 이 정도면은 웹더독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네, 네. 근데 이거를 제대로 스트레스 테스트나 이런 것도 안 해보고 도입을 했다라고 하면은 이거는 좀 문제가 있다고 봐야죠. 네. 근데 그게 이 전당대회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미칠지는 잘 모르겠다 예. 생각이 듭니다. 예. 사실 이렇게 급하게 좀 도입을 한 거 가지고도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 지금 야권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것만 그냥 도입한 게 아니잖아요. 예. 기업들 팔목 비틀어서 4,700조 투자한다고 그렇게 얘기한 것도 사실은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그리고 정부가 어디다 투자하라고 그 지역까지 결정을 해주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무슨 군사정권 시절도 아니고 그리고 민간이 정부보다 훨씬 더 스스로 고민 많이 하고 스스로 계산해서 투자하는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돌이켜보면 이재명 정부가 지금 1년 넘게 됐잖아요. 네. 한 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기억에 나는 게 있습니까? 처음에 마치 무슨 AI 혁명을 자기들이 하는 것처럼 그 결국 해봤자 기업들 불러다가 야 너 이거 여기다 투자해 이런 식으로 밀어붙이고 예. 그다음에 삼전닉스 주식 막 띄우면서
마치 그게 본인들이 뭐 하는 것처럼 주식시장을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게 본인들의 어떤 역할인 것처럼 했지만 예. 결론적으로 보면 주식시장이 엉망진창이 돼버렸잖아요. 정상적인 시장이 아니잖아요. 아니 이런 투기판이 어디 있습니까? 2,500이었다가 그게 9,500까지 올라가면은 9,500 뭐 9,000 몇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럼 이게 전 세계적인 투기판 아닙니까? 그러면 정부로서는 공기관으로서는 이런 걸 막아야 된다고요. 예. 예를 들면 민간들이 막 그냥 미친 듯이 막 달려들어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오히려 이걸 좀 쿨다운 시키면서 그 건강하게 만들려고 해야 되는데 그냥 마치 야 봐라 우리가 얼마나 능력이 뛰어나냐 주식시장을 이렇게 5천이 목표였는데 9천까지 올려놨잖아. 라고 얘기하면서 그걸 네. 자기들 공으로 가져가려고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피눈물만 나게 지금 만들어 놓은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네. 지금 보면 뭐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뭐 경기도의 어떤 재정 상태를 얘기하면서 그게 뭐 김동연 때만 그랬겠습니까? 그 이전에 뭐 이재명 때도 마찬가지지. 그렇게 했듯이 무슨 뭐 말로는 뭐 모든 것 자기가 준비된 대통령이고 모든 걸 다 잘 할 수 있을 것처럼 예. 그렇게 얘기를 했지만 지금 1년 동안 돌이켜 보면 맨날 무슨 뭐 법사위에서 싸운 거밖에 기억나지 않고 그다음에 경제 좋아진 건 하나도 없고 예. 뭐가 좋아졌지? 물가 올라간 거, 주식시장 저렇게 난장판 된 거, 부동산 올라간 거, 그 뭐가 있지 도대체? 그 희망 고문하는 거, AI, 이제 뭐 AI 강국이 돼서 우리나라가 뭐 어마어마한 뭐 전 세계를 지도하는 무슨 국가로 될 수 있을 것 같다고 그런 식으로 희망 고문하면서 그렇게 쇼한 거 예. 기억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 정권의 문제들 이거 좀 분명히 되짚어 봐야 된다. 그리고 국민연금 지금 어떻게 쓰고 있는지 이것도 분명히 확인해 봐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사실 이 레버리지 사태에 좀 대책으로 정부가 금융당국에서 지금 현재 좀 자본시장법 개정도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배율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투자 한도랑 이제 모의 거래 의무도 좀 검토를 하겠다 이런 기조인 것 같아요. 이 개정안은 사실 여야 뭐 협치로 좀 통과될 가능성도 있다고 보시는지 필요성은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뭐 어떤 규제가 필요한지는 뭐 저도 잘 모르겠는데 네. 일단은 증거금을 이제 1,000만 원에서 한 3,000만 원으로 올리니까 단위 상품 레버리지 상품은 이미 예탁금이 많이 줄었다라는 거 아니에요 지금 네. 우차사. 그래서 상당히 증시의 변동성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니까 뭐 추가적으로 필요하면은 예. 그건 하면 되는 거고 뭐 큰 이견은 없을 것 같아요 그 문제에 있어서. 그건 뭐 아예 상장 폐지하자라는 얘기도 있는데 그거는 이미 도입이 돼서 운용되고 있으니까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가는 게 낫지 뭐 폐지한다고 다 해결되는 문제는 아니고 네. 그러니까 뭐 우리 김준혁 최고위원께서는 또 이제 박하게 평가할 수 있는데 사람이 원래 좀 삐딱해서 그런지 세상 만사를 다 저렇게 부정적으로 보시고 왜 한 게 없습니까? 사돈 남말하시네. 아니 그러니까 증시 작년 1월 2일 날 예. 2,400에서 출발했어요. 예.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 대선 후보의 공약은 따블로 만들겠다는 건데 그거를 따블 찍었다가 좀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뭐 그게 뭐 한 게 뭐 있냐 반도체가 좋아서 그러면 반도체도 영향을 줬지만 상법 개정안에 3번이나 바꿔가지고 예. 어쨌든 이 시장이 지속적으로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는 시그널을 보내준 거는 굉장히 뭐 유의미하죠. 엄청 어마어마하게 사실은 1년 반 만에 따따블이 오른 거는 말이 안 돼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를 좀 유도하도록 지방선거를 앞두고 약간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ETF 아까 단위 종목 레버리지 ETF 이 상품을 그거를 지방선거를 두고 좀 활용한 거 아니냐 그런 의심은 가고 예. 어쨌든 뭐 이런 것도 있고 뭐 정부가 지금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서 애쓰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사실은 서울의 이 부동산 정책, 부동산 가격에 가장 큰 거는 서울 집중이고 그거를 완화하는데 장기적으로는 지역 균형 발전만큼 좋은 게 없죠. 왜냐면 다 지방 군립대든 뭐 지방 사립대든 나오면은 일자리가 없어서 다 서울로 오는데 예. 어떻게 서울이 안 오를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런 거는 다 높이 평가를 해줘야죠. 그러니까 저는 뭐 그런 기조나 방침에 대해서는 정부가 바르게 가고 있다고 개인적으로 생각을 해요. 네. 예. 그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코스피 5천 달성이 이번에 정부 공약이기도 했는데 2번 달성해서 2번 공약을 지금 참 씁쓸한 그런 얘기긴 했습니다.